안녕하세요, 미션의 천입니다. 드디어 아이폰 14 한국 출시가 공개되었고 애플스토어 4호점인 잠실점도 오픈을 했습니다. 지난 명동점에 이어서 오픈 열기의 현장에 동참을 했고요. 아쉽게도 오픈 당일 아이폰 14는 한국 출시 전이라서 그런지 디스플레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공식 어나운스 된 것처럼 9월 30일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하고 10월 7일에 출시를 하는데요. 애플 공식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공인 리셀러샵, 공인 통신사에서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물론 쿠팡과 11번가와 같은 온라인 샵에서도 가능하고요. 영상 후반부에 사전 예약 관련된 정보도 공유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그럼 9월 30일이 되기 전까지 이제 마지막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정말 사야 할지, 그리고 산다면 어떤 라인업과 옵션을 해야 할지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놓이셨다면 본 영상을 통해 최종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벤트에서 얄궂게도 A16과 A15의 직접적인 비교는 하지 않았죠. 대신 가장 최근 경쟁 제품을 작년 것도 아닌 무려 3년 전에 아이폰 11에 탑재됐던 A13과 비교를 하며 이제 쫓아오고 있고 A16과는 40% 성능 차이가 난다고 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애플의 눈에 보이는 노림수가 약간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호한 경쟁 제품군의 칩과의 비교 말고 직접적인 전작과의 비교를 해봐야겠습니다. 긱벤치 5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가 몇 차례 공개되었었는데요. 위의 내용과 같이 싱글에서는 약 10%의 향상, 멀티에서는 아이폰 모델 버전에 따라 다른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가장 최신의 자료를 보면 17% 정도의 증가로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칩셋, 스펙 중심으로 비교를 해볼까요? A16은 160억 개의 트랜지스터 수로 전작 대비 6% 정도 증가를 했고 A15는 TSMC의 개선된 5나노 공정으로 진행된 반면 A16은 4나노 공정입니다. TSMC에서 M4 노드와 M5P 노드 간의 비교 자료로 성능은 6%, 전력은 22% 향상이라는 주장과 어느 정도 흡사한 수치입니다. 사실 M4 공정의 태생이 M5였던 점을 고려해보면 이 정도의 개선이 최선이었던 것 같고 추가적으로 DDR5 치트키를 씀으로써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한 세대를 넘어도 과거의 30% 이상의 성능, 전력 향상을 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비추어 보면 정말 쥐어짜낸 듯합니다. 이처럼 칩만을 비교해봤을 때 A16의 월등한 개선이 아닌 A15로도 충분한 성능을 맛볼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개의 칩셋 간의 비교 결과는 무승부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번 아이폰 출시 기능들 중에서 단연 핵심인 다이나믹 아일랜드입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이폰 14 프로가 필수죠. 13 프로 가지고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라고 부르는 섬, 즉 이 공간에서 동적 변화로 제공해주는 알람 기능을 포함해서 보조 정보와 메인 디스플레이로 넘어가기 전 미리 알림이나 추가적인 레이어로 정보 표시 등 확장 가능성이 꽤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네이티브 기본 앱 말고도 서드파티 앱에도 보다 많은 권한의 API를 제공해준다면 앱 개발사들에겐 더욱 매력적인 활용 범위로 인해 추가적인 시장을 창출하면서 소비자들에겐 편리함과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무슨 혁신이고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 아니냐, 역시 애플 빠라고 하는 의견들도 꽤 많이 있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선순환 구조와 함께 개인적으로는 또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출 수 없는 하드웨어적인 한계를 어떻게든 가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방향에서 어려운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용한 것도 아닌데 애플은 이런 약점을 이렇게 미칠 것 같은 디테일함으로 무장한 다이나믹 아일랜드로 응수를 해버렸는데요. 솔직히 알고 보면 노치의 눈속임이지만 그래도 디테일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14 프로를 사야 할 1순위 이유가 되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전작에 없던 올웨이즈 온 디스플레이 기능입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프로모션을 거론 안 할 수 없는데요. 이전까지의 가변 주사율과는 달리 화면에 변화가 없는 대기 상태에선 주사율을 최대 1Hz까지 떨어뜨리면서 획기적으로 전력을 줄일 수 있었고 이로 인해 iOS 16의 락스크린 기능과 더불어 시간이나 위젯 기능을 포함한 배경화면으로 애플만의 AOD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아이폰 14 프로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카메라가 중요하신 분들께서는 역시 좋은 소식일 텐데요. 메인 카메라가 12메가픽셀에서 48메가픽셀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4개의 픽셀이 하나의 커다란 쿼드 픽셀로 그룹핑돼서 빛을 4배 더 많이 흡수해서 더 뛰어난 사진에 12메가픽셀 사이즈로 구현해냅니다. 이 과정에서 12 프로 이후에 사라졌던 2배 광학줌도 센서를 통해 구현을 하고 반대로 디테일한 작업에는 각각의 픽셀을 활용해서 전문 작업이 가능합니다.
카메라가 중요하신 분들께선 아이폰 14 프로의 선택지에서 벗어난 결정은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상단의 링크로 지난 영상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본 영상에서는 짧게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작 대비 달러 가격은 상승하지 않았지만 환율로 인해 전체적인 가격이 20만원에서 많게는 27만원까지 상승을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폰 11 프로, 12 프로, 13 프로까지 256기가를 선호하고 줄곧 사용 중인데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3 프로에선 149만원이던 것이 14 프로에선 170만원으로 환율 차이로 인해 21만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이 얘기는 환율 인상이라면 아이폰 13 프로도 동일한 가격이라면서 마찬가지로 비싸게 구매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기존의 13 프로 재고들은 환율 적용 시점으로 인해 국내 가격은 지금과는 조금 다르다는 점. 하지만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선 지금 구매할 수 없죠. 쿠팡과 같은 온라인 리셀러 샵이나 대리점에서만 가능할 거고, 아직까지는 즉 이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까진 아이폰 13 프로를 환율 인상 전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품 색상이나 기타 옵션들의 선택에 제약이 있긴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14 프로의 새로운 기능과 성능에 대한 욕심을 과감히 버리실 수 있다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13 프로를 이용하실 것을 권장해드리고 싶네요. 사전 예약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애플 공식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프리스비, 윌리스, A샵과 같은 공인 리셀러샵, 그리고 KT, SKT 등의 공인 통신사에서 사전 예약이 가능하고 쿠팡과 11번가와 같은 온라인 샵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방법과 절차는 판매처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빠른 선택 후 결제를 위해서 구매 옵션 확정, 계정 생성,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 인증 등록이나 신용카드 등록을 미리 해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9월 30일 자정부터 시작되는 시간과 모두 동일하게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물량의 이슈로 사전 예약에서 초기 선점에 실패하게 되면 많이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리셀러샵이나 통신사에서의 사전 예약은 초기 물량이 소진이 되면 마감될 수 있으나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사전 예약이 실패할 일이 없죠. 다만 배송 일자가 뒤로 계속 밀려날 뿐입니다. 혹시 변동되는 점이 있으면 커뮤니티로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이폰 14 프로와 13 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4가지 포인트로 비교 분석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의견도 가미되어 있는 터라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영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핵심적이고 알찬 소식과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션의 션이었습니다.